지은아, 넌 식구 아니야. 손님이 왜 부엌에 들어와? 한지은은 시어머니 오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멈칫했습니다. 30년 전 26살에 이 집으로 시집온 날부터 한지은은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었어요. 경상도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김씨 문중의 종가댁. 대문 앞에 걸린 충효문이라는 현판부터가 이 집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니,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요.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비는 무슨, 내가 해봤자 제대로 되겠어? 시누이들이 오늘 온다고 했으니까 넌 그냥 설거지나 해. 부엌 한편에서 물을 썰고 있던 한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시누이들이 올 때면 여전히 한지은은 부엌대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큰 시누이 김영희와 작은 시누이 김미경이 올 때마다 말수는 한지은에게 너는 우리 집안 대소사에 낄 자격이 없다며 못 받곤 했어요. 상도야, 너도 와서 앉아. 누나들이랑 얘기할 게 있어.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 김상도가 일어났습니다. 한지은은 남편을 힐끗 쳐다봤지만 김상도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으니까요. 지은이는 뭐하고 있어? 큰 시누이 영희가 부엌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있어요, 언니. 한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 그래. 그런데 지은이 너 우리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고생 많다. 그치만 말이야. 영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예민해지셨으니까 괜한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한지은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한 말이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상속 얘기, 재산 얘기,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한지은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지은의 자리는 없었어요. 말순이 지은이는 나중에 따로 먹으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지은이도 같이 드시죠. 김상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어. 한지은은 부엌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딸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응, 소희야. 할머니는 많이 편찮으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한지은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도 정작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소희야.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에 사는 친정 식구들과는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뜸해졌고 이제는 명절에나 안부 전화 한 통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지은아, 거실에서 말순이 불렀습니다. 설거지 다 했으면 이리 와. 한지은이 거실로 나가자 시누이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지은아, 너는 내 방 청소 좀 해놔. 말수는 한지은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한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지은은 말순의 방을 청소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아직도 이 집에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이 집 사람이 아닌 걸까?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한지은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쓸쓸했습니다. 암이에요. 그것도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한지은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김상도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말수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김상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길어야 석 달 정도로 보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요. 병원을 나서는 길 말수는 한지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넌 병수발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알겠지? 어머니. 상속? 웃기지도 마라. 유언장에 너 넣을 생각 따위는 없으니까 괜한 기대는 하지 말고. 한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요. 김상도는 그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했을 뿐 아내를 감싸주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말순의 병실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셔서요. 한지은은 밤낮 없이 말순을 돌봤어요. 죽 미음부터 시작해서 약 챙겨드리기, 몸 닦아드리기까지요. 지은아, 물 좀 갖다 줘. 네, 어머니. 아니야,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다가. 네. 이것도 아니야. 컵이 더러워. 다른 걸로 갖다 줘. 한지은은 참았어요. 아픈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말순의 요구는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뭘까요, 어머니? 우리 친정 엄마가 해주시던 미역국이야. 넌 그 맛을 못 낼 것 같은데? 한지은은 시장에 나가서 가장 좋은 미역을 사왔어요. 정성껏 우린 미역국을 말순 앞에 놓았지만 말순은 한 숟가락 떠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넌 안 되는구나. 맛이 영 아니야. 그날 저녁 시누이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영희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그래. 지은이가 돌봐주긴 하는데 영 서툴러. 엄마, 지은이 언니가 얼마나 정성껏 돌봐드리는데요. 미경이 말했어요. 정성이야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뭘. 한지은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 이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셔서 한지은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죽을 떠먹여 드렸어요.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지은아. 말순이 갑자기 한지은의 손목을 잡았어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한지은은 당황했어요. 말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라. 내가 너한테 어머니 같았나? 한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말순은 한 번도 어머니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픈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말순은 한지은의 손을 놓으며 다시 차가운 표정이 되었어요. 어쨌든 넌 이 집 재산에는 손도 대지 마라. 내가 죽어도 이 집은 상도 것이고 밭도 상도 것이야. 너는 그냥 어디든 가서 살아. 그날 밤
한지은은 마루에 앉아서 별을 봤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은 이미 남의 집이 다 되어버렸고 딸 소희는 자기 생활이 있고요. 나는 왜 이 집에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걸까? 한지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사랑 때문일까요? 의무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갈 곳이 없어서일까요? 말순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지은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물 좀. 한지은은 미지근한 물을 떠다 드렸어요. 말순은 물을 마시고 나서 한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지은에게는 그 말이 30년 만에 들어본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지은아, 내 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앨범 하나만 꺼내줘.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해져 있었어요. 병이 깊어지면서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순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서랍장은 오래된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가장 아래쪽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보니 두꺼운 앨범이 만져졌어요. 그런데 앨범을 꺼내려다 보니 그 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앨범 맞나요? 한지은이 앨범을 들고 내려오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거야. 여기 앉아서 같이 보자. 한지은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펼치니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말순과 시아버지, 그리고 어린 김상도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쯤이죠? 상도가 5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일이지. 말순은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아련한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참 예쁘셨네요. 예뻤지. 그때는 말이야. 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는 나도 꿈이 있었어. 한지은은 놀랐어요. 말순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꿈이셨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거든. 그런데 말순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한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사진을 넘겨봤어요. 지은아, 잠깐 방에 좀 혼자 있고 싶어? 너는 저녁 준비나 해봐. 한지은이 나간 뒤 말순은 혼자 앨범을 보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한편 한지은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뭔가 놓고 온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순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서랍장 앞에 말순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한지은이 급히 달려가서 말순을 부축했어요. 말순은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 왜 혼자 일어나셨어요? 말씀하시면 제가 갖다 드렸을 텐데요. 그때 한지은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편지 뭉치가 보였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여러 통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순은 한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은아, 그거 읽어봐. 네, 읽어보라고. 내가 왜 이랬는지.
한지은은 조심스럽게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말순의 손글씨였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여보,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당신은 또 늦게 들어오시겠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매일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한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순이 쓴 편지라고요? 다른 편지도 읽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오늘도 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세요.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세요. 나는 정말 이 집 며느리가 맞는 걸까요? 어머니, 이게 계속 읽어봐.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상도가 커가면서 나를 점점 멀리해요. 시어머니 편만 들고 나는 늘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이 집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한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편지들은 말순이 남편에게 보내려고 썼지만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가장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문이 체면만 바라보는 괴물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또 며느리를 나처럼 만들고 있어요. 지은이는 나의 거울이에요.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편지 맨 아래에는 연필로 작게 쓴 메모가 있었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나보다 훨씬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왜 그 애를 못 살게 굴었을까? 내가 받은 상처를 그 애에게 고스란히 주고 있었구나. 한지은은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말순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마음이셨다면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그럼 왜 저한테 내가 무서웠어. 너를 보면 옛날에 내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미워했나 봐. 한지은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은아, 내가 유언장에 너 이름을 안 넣겠다고 했지? 네. 그 말, 거짓말이야. 한지은은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신, 누굴 위해 살았던 거죠? 말순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나는 아무도 위해 살지 못했어. 가문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어. 그런데 너는 달라. 너는 정말 이 집을 위해 살았잖아. 그날 밤 한지은은 말순과 함께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외로움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말순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한지은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순은 한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자 시댁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한지은은 상주도 아닌데 상주 노릇을 해야 했어요. 음식 준비부터 조문객 응대까지 모든 일이 한지은의 몫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영희와 작은 시누이 미경은 친척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내내 수군거렸어요.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지. 말년에 병수발도 받고 그래도 복은 있으셨어. 맞아. 그런데 지은이가 참 고생 많이 했네. 밤낮 안 가리고 돌봤잖아. 고생이야 뭐 당연한 거 아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하지. 한지은은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상을 차렸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정작 한지은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김상도나 시누이들에게만 인사를 했어요. 아가씨들은 내내 지네끼리 웃고 떠들고 나는 시체처럼 한 구석에서 조문만 받고 있었어요. 고모 할머니 뻘 되는 친척 어른이 한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고생이 많았구나. 말순이가 워낙 까다로운 성격이었는데 잘 모셨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어쩌려고? 상도가 혼자 이 큰 집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한지은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벌써부터 재혼 얘기를 슬쩍 꺼내는 건 아닐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변호사 이주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장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유언장이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고인의 자택에서 유언장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분들께는 모두 연락을 드렸고요. 한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자신은 연락을 받지 못했거든요. 저도 참석해야 하나요? 일단 가족분들 먼저 뵙고 필요하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지은은 김상도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일 유언장 낭독한다는데 나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들을 필요 있겠어? 어차피 넌 상관없는 얘기야. 김상도의 말에 한지은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유언장과 상관없다니요. 그래도 시어머니 마지막 뜻이니까. 지은아,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유언장에 너 이름 넣을 생각 없다고 했잖아. 한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순이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오후 한지은은 집안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변호사와 김상도 그리고 시누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문득 직감이 왔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거실 문 근처로 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이제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인 오말순 여사의 유언장입니다. 작성일은 지난달 15일이고요. 한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지난달 15일이면 말순과 편지 이야기를 나눈 바로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나 오말순은 이 유언장을 통해 내 뜻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내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기를 바라며 앞부분은 평범한 내용들이었어요. 장례식 관련 사항들, 제사 관련 부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한지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집과 땅 그리고 예금 등 모든 재산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변호사가 뭔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김상도가 물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손으로 쓴 부분이 있네요. 육필로 추가된 내용 같은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내전 재산은 오직 며느리 한지은에게 준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지은도 깜짝 놀라서 문에 더 바싹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정신이 이상하셨나 봐요. 이건 무효예요. 미경도 흥분했습니다. 한지은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 변호사 이주영은 다시 한번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앞부분은 타자로 깔끔하게 작성되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만 볼펜으로 손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 추가된 건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고인의 필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엄마가 아프셔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거예요. 맞아요. 미경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늘 우리한테 이 집은 오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려면 법정에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일단 이 문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한지은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말순이 정말 이런 유언을 남겼다니요. 그때 김상도가 한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한지은은 김상도를 내려다봤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눈치만 보고 살았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시누이들이 더욱 흥분했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지은이 언니가 엄마를 꼬드긴 거 아니에요? 그래요. 미경도 맞장구 쳤어요. 엄마 아프실 때 옆에서 뭔 말을 했는지 누가 알아요? 한지은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언니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께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영희가 따져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셨던 모양이죠. 그때 변호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 그리고 고인께서 한지은님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긴 게 있습니다. 한지은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겉봉에는 지은에게라고 말순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읽어보시겠어요? 아니요. 나중에 혼자 읽어볼게요. 김상도가 다시 한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지은아, 그 편지에 뭐가 쓰여 있든 상관없어.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지은은 손을 뿌리쳤어요. 30년요? 그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지은아,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요. 식구도 아니었고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넌 내 아내잖아. 아내요? 한지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내라면 남편이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못 살게 굴 때, 시누이들이 저를 무시할 때, 여보는 어디 계셨어요? 김상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시집 온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그런 말만 하셨잖아요. 지은이 언니,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오빠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세요? 한지은은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언니,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30년인데 언니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야, 당연히. 언니들이 올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일만 했어요. 가족회의에도 끼워주지 않았고 명절 때도 저는 늘 설거지만 했어요. 그건 미경이 말을 더듬었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면 저도 어색해요.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는 차차 진행하시죠. 한지은님, 혹시 따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아, 김상도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집을 함께 지켜나가자. 한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해요. 뭐? 왜?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정작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떡하고? 나 혼자서는. 그건 여보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한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순의 편지를 꼭 쥐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누이들이 아래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한지은은 말순의 편지를 펼쳤어요. 무엇이 쓰여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말순에 흔들리는 글씨가 한 장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3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너를 미워했어. 아니, 미워한 게 아니라 질투했던 것 같아. 너는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거든. 착하고 참을성 있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런 사람 말이야. 나도 젊었을 때는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 시어머니께 사랑받고 남편에게 소중한 아내가 되고 싶었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 나는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고 점점 마음이 메말라갔어. 그러다 너를 보니까 예전에 내가 보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나 봐. 너마저 나처럼 되면 내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질 것 같았거든. 한지은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말순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아, 너는 끝까지 착했어. 내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너는 나를 정성껏 돌봐줬지. 특히 내가 아플 때 밤낮 안 가리고 간병해준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너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너는 날 원망해도 돼. 나는 너를 닮고 싶었고, 그래서 더 미워했어.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다 널 나처럼 만든 게 내 죄야. 이 집 재산을 모두 너에게 준 건 미안함의 표시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뜻이기도 하고, 상도나 애들은 충분히 컸으니까 알아서 살 거야. 하지만 너는 3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지은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내가 못한 일들을 내가 해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줘. 마지막으로 고마웠어. 정말로. 말순 올림. 한지은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이주영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고인께서 이것도 한지은님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한지은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한지은이 신혼 초에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언제 가져간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일기를 펼쳐보니 한지은의 어린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시어머니께서 나물 무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워야겠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 그 옆에는 말순의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이 애는 정말 착하구나. 나도 이랬었는데. 일기장 밑에는 딸 소희의 유치원 사진이 있었어요. 소희가 5살 때 찍은 사진인데 뒤에 역시 말순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소희를 얼마나 예쁘게 키우는지 본다. 나도 상도를 저렇게 사랑스럽게 키웠었나? 그 다음에는 한지은이 손수 만든 반찬통이 나왔어요. 김치며 나물이며 한지은이 담가서 시누이들에게 나눠준 것들이었죠. 그런데 말순이 몰래 조금씩 남겨둔 모양이었어요. 마지막에는 한지은이 직접 만든 옷이 있었어요. 김상도 겨울 내이였는데 한지은이 밤늦게 바느질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은이의 모든 것들이 소중했다.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지은이가 만든 것들이었다. 한지은은 상자를 보면서 또 울었어요. 말순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모든 걸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그때 딸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 유원장 얘기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응, 소희야.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랑 고모들이 많이 속상해 하실 텐데. 소희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엄마,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엄마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소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소희야, 엄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말이야.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글쎄, 꽃도 키워보고 싶고, 요리 교실도 다녀보고 싶고, 그동안 못 해본 일들이 너무 많아. 엄마,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소희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가 못해준 일들을 내가 하고 있잖아. 그날 밤 한지은은 말순의 편지와 상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웠다. 어머니. 한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한지은은 말순의 유산 정리를 마친 후 김상도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김상도는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 한지은을 돌아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지은아, 우리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30년이 문제예요. 한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30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김상도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소희도 있고 이제 와서 이혼이 뭐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사람들 말이요? 한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엄마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끼리만 살면 되잖아. 늦었어요. 한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김상도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 나이에 이혼하면 누가 널 거들떠보겠냐? 돈 좀 생겼다고 이러는 거야? 한지은은 김상도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해왔죠. 아무도 안 거들떠본다고요? 그럼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지은아, 여보,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변호사도 만나봤고 서류도 준비했어요. 한지은은 가방에서 이혼 동의서를 꺼내 김상도 앞에 놓았어요. 이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김상도는 서류를 보며 어이없어 했어요. 정말 미쳤구나. 이 나이에 혼자 살겠다고? 돈이 있어도 외로움은 어떻게 할 거야? 외로움이요? 한지은이 웃었어요. 저는 이미 30년 동안 외로웠어요. 가족들 틈에서 혼자 있는 게 진짜 외로운 거예요. 그때 시누이 영희가 찾아왔어요. 김상도가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지은이 언니, 오빠한테서 들었는데 이혼한다고요? 정말이에요? 네, 언니. 언니, 왜 그래요? 오빠가 잘못했으면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영희 씨, 한지은이 영희를 정중하게 불렀어요. 저는 이제 언니의 시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뭐? 영희가 당황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 집 며느리였지만 정작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든지 아니면 남이 되든지 해야죠. 지은이 언니, 그동안 우리가 서운하게 했나요? 서운한 정도가 아니었죠. 한지은이 차분히 말했어요. 언니들은 저를 하인 정도로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언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언니들 눈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지은은 일주일 후 정말로 이혼을 했어요. 김상도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한지은의 의지가 확고했거든요. 이혼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지은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한지은은 도시 외곽에 작은 주택을 샀어요.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는데 꽃밭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넓었어요. 이사하는 날 김상도가 찾아왔어요. 지은아, 정말 가는 거야? 네. 혹시,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돌아와. 한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아니 상도 씨. 저는 이제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은.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상도는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새 집에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한지은은 딸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희야, 엄마 이사 다 끝났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소희야, 엄마는 지금이 제일 자유롭고 행복해. 전화 너머로 소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소희야,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고 용감하잖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소희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지은은 새 집 마당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여기에 꽃을 심을 거예요. 작약도 심고 장미도 심고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 채울 거예요. 이젠 나를 거울로 보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야 내 얼굴을 봐. 한지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한지은은 자신만의 집에서 첫 잠을 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걱정도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한지은의 작은 집 마당은 이제 꽃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봄에 심은 작약들이 탐스럽게 피어나고 장미덩굴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며 향기로운 꽃을 피워냈어요. 한지은은 아침마다 정원에 나와서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롭게 느꼈어요. 지은 씨, 오늘도 꽃들이 예쁘네요.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어요. 한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도 좋은 아침이에요.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것도, 자유롭게 하루 일과를 정하는 것도요.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지은은 요리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남들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지은 씨.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한지은은 뿌듯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오늘도 정원에서 꽃들을 돌보다가 한지은은 문득 편지를 쓰고 싶어졌어요. 말순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거실 책상에 앉아서 편지지를 꺼내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말순 어머니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은 팔았어요. 상도 씨와 시누이들이 섭섭해했지만 저는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 돈으로 지금 이 작은 집을 샀는데 마당에 꽃을 가득 심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작약도 심었어요. 올해 처음 꽃이 피었는데 정말 예뻐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요리 교실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못 해보신 일들을 제가 대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희가 가끔 놀러 와요. 딸아이가 제 모습을 보더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용기를 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상도 씨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처음에는 다시 합치자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잘 지내라고 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다는 걸 이제 알겠거든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상자를 보면서 알았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외로우셨구나. 어머니도 사랑받고 싶으셨구나 하는 거리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그 한마디, 고맙다고 하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그 말 덕분에 저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원망도 후회도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한 줄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한지은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지은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저녁 해가 꽃밭을 비추고 있었는데 작약꽃들이 노을빛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한지은은 작약꽃 앞에 앉아서 편지를 읽어줬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들을 흔들었는데 마치 말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딸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정원에서 꽃 보고 있어.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 엄마는 요즘 정말 행복해. 엄마, 저도 회사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해보려고요. 오, 정말? 뭘 하고 싶은데? 카페를 해보고 싶어요. 작은 카페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소희야.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용기를 내셔서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어머니, 소희가 새로운 도전을 한대요.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죠?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와 꽃들을 흔들었어요. 한지은은 그 바람 속에서 말순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잘했다, 지은아. 정말 잘했어. 한지은은 환하게 웃었어요. 정원 가득 핀 꽃들과 함께 그 웃음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한지은은 자신만의 인생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꽃처럼 아름답고 바람처럼 자유로웠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때로 가장 깊은 사랑에서 옵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린 모두 늦게 핀 꽃처럼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